추미애 장관님이 그려보는 청부 고발 사주. 그날 그들의 긴박했던 검언유착 대치기 작전입니다. 지난해 4월 2일은 법무부 장관인 제가 채널A 기자의 협박사건 보도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 지시를 내린 날입니다. 3월 31일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불어라. 다음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는 취지로 VIK 이철 측에 협박했다는 제보에 대한 MBC 보도가 있었고, 이에 제가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인 4월 1일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전화통화를 12회, 그리고 윤 총장의 입의를 할 수 있는 대변인 권순정, 눈과 귀 역할인 수사정보 정책관 손준성, 브레인 역할을 한 한동훈 사이에 45회의 단체 카톡방 대화가 오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연이어 4월 2일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사이에 17차례의 전화통화가 있었고,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 사이에 단체 카카오톡 30회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뉴스버스에서 공개된 청부 고발이 4월 3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상당한 양의 소통이 카카오톡과 전화로 이어지는데, 만약 청부 고발과 연관되었다면 한동훈이 필사적으로 핸드폰 비번 제공을 거부하고 압수수색 저지를 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채널A 진상보고서에는 범정을 이용한 범행 모의를 한 것으로 짐작할 만한 한동훈의 발언이 자세히 드러나 있습니다. 3월 22일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과 대화한 녹취록을 이철 측 대리인에게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한동훈이 이동재 기자에게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대검 범정을 접촉해 필요하면 내가 범정을 연결해줄 수도 있어. 그러면 땡땡땡 같은 친구는 믿을만한 친구거든. 그러면 정식 노트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등과 같은 한동훈의 발언이 나옵니다. 당시 범정은 이번 청부 고발 사건에 등장하는 수사정보 정책관 손준성입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윤석열 지휘 아래에 한동훈이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이용하여 1차로 유심히 엮기 공작을 벌였으나 제보자 X의 제보로 탄로가 나자 다시 수사정보 정책관 손준성을 이용해 4월 3일 2차 청부 고발 공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은 모의 기획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흔적이 뚜렷이 보이는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징계 결정문에 따르면 한동훈과 김건희와의 통화가 이 무렵 전후로 4개월 동안 9차례, 윤석열 총장과는 397회 하였습니다. 또 3개월간 한동훈은 김건희와는 332회, 윤석열 총장과는 2330회의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왜 지방 근무 중인 부하가 상관과 한 달 평균 100회의 통화를, 부인과도 수백 회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이 사건들의 모의와 연관성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대검 감찰부는 즉시 증거 확보에 나서고 공수처는 증거 인멸이 완료되기 전에 수사에 나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MBC의 검언유착 보도, 그리고 다음날 윤석열,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의 긴박한 전화통화와 카톡,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 마지막으로 고발 사주.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에게 다가온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또다시 여권 정치인들과 기자들에게 덮어 씌울 작전을 세우고 있었던 것일까요? 알면 알수록 윤석열과 그 무리들의 무서운 그림자가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그 끝은 그들 카르텔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도 촉이 있었던가요? 윤석열 검찰이 국힘에 유시민, 최강욱, 언론인 등 청부 고발했다는 메가톤급 뉴스를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게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 암호를 풀어야 한다였습니다. 라고 뼈있는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당시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고소 고발의 의문이 풀린 듯 다음과 같은 소회를 전합니다. 어제 오전 처음 뉴스에 접한 후 마치 최순실 특종을 처음 들었던 때처럼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잠도 설치고요. 악몽도 꾸고요. 작년 10월 15일 최강욱 대표에 대한 2차 고발 뉴스를 국감장에서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어떻게 국힘이 유튜브 발언 하나로 고발을 했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소를 고집할 수 있느냐 이상했는데, 그게 검찰에서 나왔던 자료라니 이제 전후 좌우 의문이 풀리고 있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의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날의 소름 끼치는 작전들이
한동훈의 핸드폰 하나에 들어있을까요? 자, 그러면 윤석열이 억울하다고 했으니 주군의 억울함을 부하가 풀어드려야 하겠네요. 한동훈, 핸드폰 비번 까야지. 이준석도 부동산이 터졌네요. 모든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국진당만 그러는 걸까요? 윤희숙이 터진 지가 엊그제인데 이젠 국진당 대표까지 줄줄이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대표의 부친은 제주도에 17년째 농지를 보유하면서도 그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대표 부친은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612평 규모의 밭을 사들인 뒤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답니다. 제주도 600평이면 얼마야? 이준석이 더 가쁘네요. 여간 이 농지를 소유하고 17년간이나 직접 농사를 짓거나 위탁 영농을 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땅을 17년이나 놀렸답니다. 그러느니 차라리 주변 농민들에게 무료로 농사짓게 하지 그랬나요? 현행 농지법상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곤 농지는 직접 농업 경영을 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죠. 이 대표의 부친 이 씨도 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씨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합니다. 고교 동창의 추천으로 해당 농지를 1억 6천만 원에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다. 매입 5년 뒤인 2009년 농어촌공사에 위탁영농을 신청했지만 장기간 방치된 밭의 상태 때문에 거부당했고 이후 잊고 지내 신경을 못 썼다. 그 비싼 땅을 잊고 지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 재산의 극히 일부라서 생각조차 나지 않았나요? 그동안 제주도 여행은 한 번도 안 갔나 보네요. 그 아까운 땅을 그냥 놀렸다니 이건 윤희숙 부친보다 더한 거 아닙니까? 당시 농어촌 공사 측은 이 씨에게 농지 정비 후 6개월 뒤 재신청하라고 했지만 이 씨는 땅을 정비하지도 재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이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해명했는데요.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루어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 언론 취재 이후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 농지법 위반 소지능과 관련해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아니, 이 사람들은 뭔 문제만 터지면 모른디야. 17년 전에 1억 6천만 원에 구매했으면 지금은 좋게 수십억 원 갈 텐데 그걸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식한테 아무 말 안 했다고요? 이준석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한술 더 뜨잖아요? 본인한테는 불법도 아니니까 그냥 깨끗하게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하면 끝날걸. 왜 자꾸 논란거리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대바람부터 열받는 기사 하나 전해